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령대별로 할 일이 뭐냐면 20, 30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층연금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뭐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이런 그 선진국들은,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노인들한테 당신의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신 노후에 지금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 특별히 몇 명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준다는 대답이 72%. 그게 2020년에는 14%로 줄었더라고요. 몇 년만 지나면 주 수입원이 자식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4,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니까 거의 없는 거죠, 뭐. 네네. 그리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오래 사니까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60년 기준 평균 수명이. 60년대 뭐 그때 한갑 정도 아니었을까요? 54세더라고요. 60년 기준이. 그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네.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늘어났으니까 한 86세. 아, 80. 86세. 예. 32년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사와 동시에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들죠. 또 퇴직연금도 자동적으로 들죠. 거기다가 개인연금 약관에서 들고, 그리고 20, 30대 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어수선하고 오래 사니까 일을 오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그러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일에서 성공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몸값 높이는 노력을 20, 30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슬슬 건강에 신호가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폭탄주도 좀 이제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암 수술 2번 했고, 제 아내도 3번 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보험, 중대 질병 보험 하나를 꼭 환갑되기 전에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40대 갈 일이 그거예요. 질병. 그 다음에 또 하나 40대 꼭 할 일이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 고학년이 되거든요. 여기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들이 신용불량 걸려 결혼해서 이혼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식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를 미리미리 40대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네.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80% 부동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반반으로 바꾸는 노력. 그 다음에 가계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네. 쓸데없는 거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노력. 그렇지. 예,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아유, 맞아. 그 다음에 퇴직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일거리, 소일거리를 찾는 노력. 그걸 연령대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사회생활 출발과 동시에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들 뭐냐면 퇴직하기 며칠 전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은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좀
되는 대로 살잖아. 대충 보면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들 하는데 예. 오늘 이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네. 네. 자, 그러면 자산 관리는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담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 나누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금융자산이 1억 있다 또는 2억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금 통장에 넣었다가 이제 대표님이 이 주식 좋다고 그러면 꺼내서 그걸 좀 샀다가 그리고 이제 벌면 버는 대로 뭐 깨먹은 대로 다시 팔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가정들이. 그게 아니고 저는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관리하라. 이거는 제 사부가 있는데요. 미국의 큰 증권사 사장도 하고 운용사 사장도 했던 사람이 제가 옛날 투자 사장할 때 우리 고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금융인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자기는 계몽을 하기 시작했는데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첫째 주머니는 뭐냐면 생계용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 예. 몇 달 이내에 쓸 돈. 학자금 애들 낼 거.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뭐냐? 눈 감고 예금 아니면 CMA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현금성 자산. 예, 그거를 저축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축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계용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는 같은 뜻이에요. 거기다가 뭐 한 5천만 원이든지 뭐 3천만 원이든지 그거 넣어놓으라 이거죠. 네네. 원금 아껴 먹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하는 돈 같은 건 그런 데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가 이건 필수 주머니죠. 생계형 주머니니까. 네. 있어야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에 대비해서 돈을 장기 분산 투자를 원칙을 지켜가면서 펀드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주 원칙대로 운영해가는 돈. 그걸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 해요. 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또는 그런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운용하는 주머니라고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 그래요. 이 주머니는 꼭 있어야 돼요. 노후 대비니까. 네. 근데 또 하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트레이딩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주머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단기 시황 정보 들어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딱 샀다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팔고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게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트레이딩은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확률이 반반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큰 돈을 거기 넣었다가 확률 반반으로 날려버리면 괴로우니까 거기는 그 돈이 없어져도 내 인생에 금이 갈 정도가 아닌 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 아무리 많아도 20%까지. 그래서 그거는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생계용으로는 얼마 떼어놔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쪽은 아주 원칙 지켜가면서 우직하게 해놔야 되겠구나. 요 두 개는 원칙을 지키고 요거는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는 거니까 깨먹어도 그만이다. 그 돈만 하면 좋겠다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축 생계용 주머니하고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아 나쁜 놈들 괜히 그런 놈들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돈 손해봤어.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팔아서 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상품 생계형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은 거예요. 저축 주머니에. 그러다가 또 다시 주가가 살살 오르기 시작하니까 에이 그래도 안 사. 그러다가 막바지에 가서 참다 못해서 에이 사자고 또 예금에서 꺼내가지고 또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또 깨먹고 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편은 뭐냐면 저축 주머니와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종목에 고를 때 유점을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을 고를 때 우리 정 대표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는데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책임져주는 상품, 그걸 저축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냐,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이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이 계신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 내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근데 위험 제로, 고수익,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지. 그 사기더라고요. 사기지. 예. 지금 뭐냐면 특히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오직하면 퇴직 예정자 대상 강의의 단골 과목이 금융사기 방지법이 단골 과목이잖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80년대 초에 유명한 개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 1억 원을 받는 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 365만 원이거든요. 네. 그거 보고 1억 원을 받는 개가 있었어요, 그때. 네. 황당무계. 우수시잖아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2분을 봤어요, 그런 분을. 그리고 넘어간 분을. 아. 그러니까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누가 와서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하고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아니면 누구 자문을 받아서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1번이 뭐냐면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벌 수도 있지만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른 투자상품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사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축상품, 예금은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국민은행에서 사느냐, 삼성증권에서 사느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농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간접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운용회사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네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인가를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 있는 회사들은 조용하더라고, 내가 네. 보니까. 그 운용하는 회사,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는데,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꼭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꼭 질문이 뭐냐면 저 이번에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펀드 운용하는 회사, 운용회사가 어디예요? 그래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되게 파는 데밖에 몰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단서조항. 이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 이런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ELS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알고 사셔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그거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돌거든요. 예. 그럼 제가 돌아갈 때, 제가 지나갈 때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아, 맞네,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좋고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직하게 그거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요즘요 ISA 종합자산관리 계좌 거기서 주식 투자하면 세금도 싸요. 그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거래에도 세금이 싸? 그럼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고 주식 사업도 하는데도 ISA 같은데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ISA 안에서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IRP 같은 경우는 연 700만 원까지는 13%에서 16% 정도 세액 공제해줘요. 지금까지요. 그 저축상품이냐 초상품이냐, 그다음에 운용회사가 어디냐, 그다음에 이 단서 조항, 그다음에 적합성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세금, 마지막으로 뭐냐면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노후 대비로 20년, 30년 하다 보면 0.5% 수수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지.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이 펀드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특히 이 보험은 사업비 얼마나 뛰는가.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물어볼 사항을 체크할 사항을 꼭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투자에 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 짜증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 자립,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립은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나이 들어서는 특히 맞춰 사는 노력, 절약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좋은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들었으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 꼭 사서 보시고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강 대표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막 노후 생활에 대해서 좋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